네, 오늘 친절한 K에서는 지역구 후보만큼 자주 보기는 어렵지만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또 다른 후보가 있죠.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양상이 크게 달라져서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비례대표 선거의 궁금증을 취재 기자와 함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허지영 기자, 모레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되죠. 네. 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를 2장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투표소에 방문을 하시면 이제 투표 유권자들마다 이 선거용지를 2장씩 받게 되실 텐데요. 이 지역구 투표용지와 바로 비례대표 투표용지입니다. 이 도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이 서귀포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보궐선거 투표용지까지 모두 3장이겠죠. 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나 또 도의원 후보들이야 이 선거 유세 현장이나 길거리 현수막, 또 방송 토론회 등으로 자주들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게 바로 비례대표 후보들입니다. 이 비례대표 투표 용지에 등장한 정당 이름도 이 후보만큼이나 생경하기는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번 비례대표 선거에 무려 35개 정당이 출사표를 던지며 이 투표용지만 무려 48cm에 달합니다. 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비슷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대략 한 이 정도 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길긴 기네요. 예. 네. 투표용지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이 투표용지 분류 기계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일일이 손으로 개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생기게 됐습니다. 네,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긴 투표용지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바뀐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이 지난 총선 때까지만 해도 이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이 됐습니다. 즉 지역구 의석을 많이 가져간 정당이 이 지지율도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면 이 비례대표 의석도 그만큼 많이 가져가게 된 건데요. 이 문제는 국회의원 의석수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소수 정당들은 즉 이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 정당은 이 지지율만큼의 의석도 가져가지 못해서 이 원내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지금 나온 화면을 보시면요. 이 정당 지지율대로 우선 전체 의석수를 배분을 하고요. 그 뒤에 지역구 이 국회의원 당선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 비례대표 후보로 채우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 비례대표 몫의 절반만 연동시키는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는데요. 통상 지역구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하는 거대 정당은 이 제도로 상대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확보하기가 불리해진 거죠. 아마 설명을 들으셔도 아마 시청자들이 이해 안 되실 텐데 어쨌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찍으면 그만큼 국회의원이 늘어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간단할 것 같고요. 근데 이 비례투표 용지를 보면 3번 민생당이 제일 투표 용지 맨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1, 2당인 민주당과 통합당은 후보를 안 낸 겁니까? 네, 우선 그거는 아닙니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이 되면서 이 거대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비례대표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가 어려워지면서 이 정당을 하나씩 사실 더 만든 건데요. 이 민주당이 만든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이 있습니다. 이 민주당과 통합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서 기호는 3번인 민생당부터 시작하지만 이들의 사실 분신격인 위성정당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주도해서 만든 열린민주당도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다소 낯선 정당 이름이 등장해서 당황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소신껏 한 표를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기자인 저도 지금 정당 하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막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 여러분도 이 헷갈린 게 정상입니다. 그게 전혀 창피한 게 아니고요. 꼼꼼히 한번 선거 공보 읽어보시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그 비례대표 출마자들 한번 살펴보죠. 제주와 연관된 후보들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우선 제주 출신 후보들을 살펴보니까요. 모두 4명이었는데요. 이 정당 3곳이 제주 출신 인사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투표용지 기호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더불어시민당에선 국민의 정부 시절 건강보험 제도에 이바지한 이상희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순위 21번을 받았습니다. 이상희 교수는 지난 2월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때 발표한 내용을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복지국가 운동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복지국가 정당 정치의 새 시대를 여는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녹색당에선 고은영 제주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김기홍 제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공동 조직위원장이 각각 1번과 4번 순위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녹색당 정책발표 기자회견 참석차 오늘 제주를 찾았는데요. 이것도 역시 같이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색당은 국회 안에 들어가서 제2공항 건설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특별법을 발의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네, 전광훈 목사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에선 이향 제주 난민대책 도민연대 대표가 15번을 받았습니다. 이향 대표의 발언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짜 난민이라든지 그리고 양성평등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바르고 또한 국익에 먼저 우선한 그런 정책들을 마련하고 네, 물론 이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국회에 진출해서 제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지 일주일 뒤 그 결과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시민당 이상희 후보가 21번인데 사실 21번이면 뭐 당선되기는 쉽지 않은 이제 후순위라고 봐야 되겠고요. 녹색당 1번, 기독자유통일당 1번이라고 해도 사실 15번. 15번입니까? 네. 녹색당 1번이라 하더라도 3% 이상 득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기준이긴 합니다. 어쨌든 유권자 여러분 꼼꼼히 살펴보시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찍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친절한 K 허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